네, 이번 시간에는 TOEIC Part 3를 살펴볼 건데요. TOEIC Part 3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네, TOEIC Part 3는 32번부터 70번까지의 문제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 총 100문항 중에서 39문항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LC에서는 어떤 파트에서보다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art 3를 잘 하면 잘할수록 그만큼 점수도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Part 3는 한 개의 대화. 자, 한 개의 대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명이나 3명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듣고 3개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시험지에 제시가 되어 있죠. Part 3를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고 그 대화의 주제나 화자,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핵심 표현들을 조금 먼저 유추를 해보고요. 대화를 들으면서는 대화 안에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화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시험지에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변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시험지에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 여기에서 원하는 답변을 어때요? 듣고 들은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골라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읽고 듣는 두 가지 능력이 아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동시에 필요한 그러한 시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포인트 첫 번째 문제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문제를 먼저 보고 대화 내용을 유추한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시작을 하면 direction을 읽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direction 하고 in this part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한 1분 정도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시험제 32에서 34번 문제로 눈이 갑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읽고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 내용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예시 볼게요. Where are the speakers working?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Where,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33번 보면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peaker's report? 자, 어떤 것이 언급이 되었느냐,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말하는 사람들의 리포트에 대해서. 그러면은 report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화의 주제가 되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next? 남자가 말하기를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2, 33, 34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를 보고 물론 여기에는 보기 ABC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ABCD까지 읽을 만한 시간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만 이렇게 보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표시를 해둔다든지 하면 다음 대화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기가 어디다 라고 하는 거를 어때요? 파악을 해서 문제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문제의 순서는 대화의 순서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읽었어요. 그러면은 대화를 들려주죠. 그러면 대화 내용의 순서는 문제의 순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Where are the speakers working? 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일하느냐?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대화의 초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화자들이 얘기를 하는지 처음부터 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이제 직업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토익은 비즈니스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둘이 만나서 그냥 잡담하는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peaker's report? 자, 이거를 먼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화상에서 이 report에 대해서 언급이 된 부분을 잘 듣고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next? 했어요. 남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화가 마무리되고 자기가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막판에 대화의 마지막에 그럼 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뭐 제안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거나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 초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화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대화의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듣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놓치기가 쉽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읽고 순서에 따라서 대화를 들으면서 풀게 되면 적어도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좀 놓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넘기고 가도 됩니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BC들 중에서 하나를 과감하게 찍고 그 다음에 어때야 돼요? 문제를 읽어줄 때는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의 눈은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Part 3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포인트 첫 번째, 대화 주제에 따른 핵심 표현을 익힌다라고 했어요. 장소, 어떤 장소냐,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친구끼리의 잡담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따라서 주제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내가 상점을 갔어요. 어떤 사람 상점을 가서 옷을 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이거 사이즈 뭐뭐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없네요. 지금은 재고가 없고 주문하면 뭐 언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누구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제 역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 사람,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핵심 표현을 반드시 익히고 거기에 따른 듣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연습을 할 때 앞에서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내가 다 들을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핵심 표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캐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표현을 익히고 거기에 따른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문제 이해하기입니다. 자, 문제 중에서 대화의 장소나 화자 간 관계 등을 묻는 문제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체 39문제에서 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where이라고 하는 이제 요거와 관계를 묻기 위해서 어떤 who 이런 의문사를 사용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어때요? 대화의 초반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 3개를, 그러니까 문제 3개를 32, 33, 34 해가지고 문제 3개를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세부 내용의 요거를 보다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요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반대로는 장소와 이 화자 간 관계는 내가 무조건 파악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 번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의 예상 행동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Part 3를 좀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은 좀 어떤 오형식 동사가 사용된다거나 아니면은 수동태 문형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정답을 찾아내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문법 지식은 필수로 쌓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Part 3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에 나오는 대화 주제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회사 내 업무, 그 다음에 실적, 계약, 시설 유지 보수와 같은 내용이 주가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회사 내 어떤 동료 간, 그죠? 동료 간에 뭐 업무와 관련되니까 뭐 미팅 준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런 뭐죠? 그 회사에서 뭐 야유회를 간다거나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런 업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회의에서 실적 어떤 그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다. 뭐 수익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회사 어떤 건물에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뭐 회사에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출입증 같은 거 새로 발부받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전체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사 내의 인물과 관련한 대화. 뭐 이것도 동료 간에 하는 대화이긴 할 건데, 누군가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간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은퇴를 하고 또 전근을 가는 거. 그러니까 전근은 뭐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트랜스퍼를 가는데 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가 포상, 뭐 Employee of the Year 해가지고 이제 이달의 직원상 이런 거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그게 한 7에서 10% 정도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직원과 이제 뭐 대화하는 경우죠. 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뭐 장비나 어떤 상품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주문 상태, 아니면은 배송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있다.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것들. 이것도 한 7에서 10%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쇼핑이나 여행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이 쇼핑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옷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스타일을 찾았는데 사이즈가 없어. 그러면은 점원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무슨 사이즈 있느냐? 그럼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뭐 신용카드로 되느냐? 아니면 뭐 현금 결제하는 거, 뭐 이런 갖가지, 아니면 디스카운트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여행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 이거는 여행사 직원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 이런 쇼핑, 여행 관련된 그런 상품 구매와 관련된 거가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용하는 경우 미술관에 갔어요.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나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 뭐 몇 관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단체 요금에 대한 문의. 그 다음 도서관에서는 어때요? 도서관에서는 뭐 정기 간행물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도서 대출, 아니면 연체료 관련된 거,
우체국에서는 내가 뭔가를 보내는데 그냥 일반 메일이냐, 익스프레스 메일이냐, 뭐 요금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극장에서 그 표를 이제 따로 뽑는 거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음료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25에서 한 30%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게 Part 3가 그냥 막연하게 대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토익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어학 실력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험이니까 비즈니스 상황을 가지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키워드를 좀 공부를 하고 표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 시간에는 Part 3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가시나요? 네, 풀 때의 방법도 있어요. 그죠? 풀 때, 실제 문제를 풀 때 풀어야 되는,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들이나 이제 방법들도 있지만,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던 5개의 대화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좀 표현들이나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네, 쉽게 여러분들의 토익 LC 점수를 팍팍 올릴 수 있는 파트가 바로 파트 3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주요 표현들을 가지고 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